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40-16-2편으로서 기존의 40-16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대한 영상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0-16-1편 영상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재확인 신체검사를 해서 7급에 판정받은 내용으로 이 영상을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40-16-2편으로서 보훈병원에서는 6급,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7급을 판정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40-16-3편 영상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재판정 신체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또한 보훈병원에서 6급 이항으로 판정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7급으로 판정한 내용을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럼 40-16-2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건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 건입니다. 재결 내용도 2019년 7월이고 재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한 사람의 청구에 대해서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이 내용을 컴퓨터 음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녹음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만약에 조금 더 상세하게 알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전체적인 내용을 원한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유, 사건 개요는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이항 51085로 판정을 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질환을 7급으로 심의 의결하자 피청구인 보훈처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한다고 등급 판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청구인이 신청인이 다시 주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환으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응급처치를 받은 병력이 있고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해 좌회선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어 스텐트 삽입술까지 시행받은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심혈관 중재학회에서 제시한 관상동맥 중재술에 대한 심사,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에는 조기 치료가 더욱 필요하므로 기능검사를 할 필요 없이 관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으면 곧바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환은 6급 이항에 판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그냥 넘어가고 이 인정 사실을 보게 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69년 입대하여 69년부터 72년까지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복무하다가 72년 전역한 사람이다.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 대학병원 진단서에 보면 입퇴원 요약지에 진단명은 불안정 협심증, 2006년 가을부터 흉통, 관상동맥 조영술, 좌주간지 협착이나 혈전 없음, 좌전 하행지 근위부의 경미한 변화, 좌회선지 중위부 OM1 원위부의 80% 관상 협착, 그리고 OM1의 75%, 원위부의 60%, 우관상동맥 중위부의 경미한 변화, 그리고 좌회선지 중위부, 원위부, OM1의 내과적 중재술 권고, 다른 병변에 대하여는 약물치료 권고, 그리고 2007년 경과 기록지에 보게 되면 관상동맥 조영술, 좌주간지 협착이나 혈전 없음, 좌전 하행지 근위부의 경계선상의 병변, 좌회선지 스텐트 삽입 부위에 재협착 없음, 이 좌회선지에 스텐트 삽입을 했는데 재협착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관상동맥 중위부의 미만성 경계선상의 병변, 그리고 스텐트 삽입 부위에 재협착 없음, 다른 병변에 대하여는 약물치료 권고. 이게 어떤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에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좌주간지나 좌전 하행지 관상동맥에 협착이나 혈전이 없습니다. 근위부에도 경미한 변화. 그리고 다른 부위, 좌회선지 원위부에 80% 협착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OM1에 75%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원위부에 60% 있어서 이 세 개의 스텐트 시술을 했었는데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진단서에 불안정형 협심증과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중재술을 후 상태로 해서 상기병명 개선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전문 가료가 평생 동안 요할 것임. 2007년 1월 스텐트 삽입술 시술 받은 바 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통원 가료 중에 있음. 청구인은 2018년 피청구인에게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질환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청구인은 2018년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 2항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한다고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훈처에서 청구인에게 7급이라고 처분을 하였다. 처분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질환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위 등급 구분표에 따라 상위 등급 7급에 해당한, 자, 이렇게 해서 7급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는데 이제 청구인이 이 대한심혈관 중재학회에서 작성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심한 협착으로 보고 중등도, 경도로 보는지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한 내용을 소송을 제기할 때 다 첨부를 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그냥 기본적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신체 검사를 할 것인가,
그 내용하고 신체 검사를 통한 등급 판정은 고도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옵니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1.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2.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외의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죠. 판결을 할 때도 정확한 내용에 맞춰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3.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급 이항으로, 그리고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관상동맥 전사나 단층 촬영 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 판단 내용을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2018년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 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6급 이항으로 판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신체검사 소견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심의 의결되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위 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위 등급은 신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위 등급 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위 등급 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보훈병원에서 아무리 상위 등급 판정을 6급 아니면 5급, 4급을 판정을 내려도 최종적으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의 상위 등급 판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보훈병원에서 상위 등급 판정을 하면 보훈처에서 바로 그 등급 판정을 인정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에서 6급으로 판정을 해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심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보훈병원에서 기준 미달이나 7급을 판정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이거는 기준 미달이 아니다, 7급이다 해서 7급으로 판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보훈병원에서는 7급을 판정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6급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가 아니라 결론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심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한마디로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또 이렇게 소송을 할 때는 그 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끔 청구를 해야지 이길 확률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질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법령상 6급 이항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과적 중재수를 시행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내과적 중재술 시행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외의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관계법령상 6급 이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도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을 7급으로 판정한 보훈처의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 이 건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입니다. 2007년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습니다. 좌주간지 협착이나 혈전 없고 좌전 하행지 근위부에 경미한 변화가 있고 좌회선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내용은 6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관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협착이나 혈전이 없습니다. 근위부의 경미한 변화. 그러면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혈관에 나머지 주요 혈관이죠. 그러니까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이 있거나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중위부, 원위부 80%, 그리고 OM은 75%, 원위부 60%, 그러니까 두 개가 70%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 주요 혈관에 70% 협착이 있었던 거에는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심근허혈이 없었죠. 이 내용에. 그런데 이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은 2007년 8월 경과기록지입니다. 1월 달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8월, 그러니까 6개월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신체검사 내용을 아니까 6개월 후에 이 경과기록지 다시 검사를 한 경과기록지를 보게 되면 좌회선지 똑같습니다. 이 첫 번째 좌주간지와 좌전 하행지는 협착이나 혈전 없고 근위부에 경계선상의 병변이 있다고 나왔고, 좌회선지에 스텐트 삽입 부위에 재협착 없음, 우관상동맥, 중위부의 미만성 경계선상의 병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스텐트 삽입 부위에 재협착 없음, 다른 병변에 대하여는 약물치료 권고.
2019년 진단서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안 적혀 있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술 후 상태로 나와 있고 상기 병명 개선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전문 과료가 평생 동안 요할 것임. 2007년 1월 스텐트 삽입술 시술 받은 바 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통원 가료 중에 있음.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되신 분들께서 신체 검사, 재확인 신체 검사나 신규 신체 검사 아니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실 때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제가 더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드리고도 싶지만 또 그렇게도 못 해 드리는 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을 제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제가 그럴 필요가 없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릴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이 정도까지 지금 설명을 상세하게 해 드릴 때는 분명히 이 첫 번째 영상도 그러고 이 영상도 그러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 대처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실수 같지만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7급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잘 판단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40-16-3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재판정 신체 검사가 또 있습니다. 똑같이 이 내용도 보훈병원에서 6급 이항을 판정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7급을 판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20년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40-16- 두 번째 시간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